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자, 다람 테크놀로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제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 처음,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상당 부분 뿌듯하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분 아니면 왜 올라와 있는지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 있는지를 몰라서 자, 이 부분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매도 시기는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합당한 근거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러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일요일 날 수고한다는 뜻으로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조만간 증자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이제 기업 내용을 볼게요. 자, 이해를 돕고자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SK텔레콤, KT 통신회사의 이름이 보이시죠? 노키아, 노키아라는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쭉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봅시다. 자,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와 있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5G 광통신,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걸 우리가 어떤 산업을 다루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 보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 자, 뭔가 좀 동일성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 왜 그러냐면, 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도 역시나 똑같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때 탐방을 처음으로 가면서 7,600원의 제주 반도체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란 반도체를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자, 요 부분 자란 반도체도 편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후발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산업군의 이동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와 자란 반도체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어떤 급등의 현상과 비슷한 부분을 보이지 않나요? 그쵸? 자, 지금 제주 반도체와 자란 반도체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그죠? 이 세 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설계만 담당하는 팹리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AI 시대가 변모하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I 스스로 연산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많은 전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데이터를 우수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려요. 반도체 중에도 저전력, 저전력, 전력이 조금만 들면서도 맞아요. 이 저전력 반도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둘이 일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저용량 반도체. 반도체도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최소의 효율로 최대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이 둘이 공통점이 나오고 있죠. 5G 뭡니까? 제주 반도체가 역시나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5G를 유일하게 인증받은 기업이죠. 자란 반도체도 어때요? 5G 쪽에서 유일하게 인증받은 기업이죠.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모두가 똑같이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의 단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파운드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운데이션.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품 쓸 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기초. 공장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패밀리스 공장이 필요로 없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두 기업은 우리는 설계만 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표현을 해드리죠. 설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공장이 필요 없으면서 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7,600원에서 여러분 처음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부분 1월 9일 날짜로 자, 자연반도체라는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국은 AI 산업군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월 9일 날 처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이때 1월 9일 날짜로 제가 종가에 한번 매수해 봅시다. 제주반도체 탐방을 통한 관련 AI 산업군의 확장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탐방 자료 첨부합니다. 해서 처음 이제 1월 9일 날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주가의 급락을 동원했을 때도 과거의 제주반도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군요. 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3월 13일 날짜에서도 자란반도체 역시나 매수가 종가 전반적인 산업상 경고 종목 해제를 위한 주가 급락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인 뉴로모픽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편입해 봅시다. 같은 시각에 보내드렸죠. 이날이죠. 급락 나왔던 날. 사실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를 통해서 자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잡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또는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언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빠지면 매수한다? 자, 그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의 하락을 경험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부분 하나요. 어차피 AI 시장의 변모로 인해서 모두 업종별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어떻죠? 반도체가 많이 올라는 뜻이군요.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이 제주 반도체도 과거에 무슨 기업이었을까요?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의 블랙베리 폰, 단순한 휴대폰 기능만 담당했던 거에 매출의 70%, 80%를 담당해 있다가 실적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산업군의 발전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 거죠. 자란반도체도 아까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노키아. 노키아 쪽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역시나 똑같은 흐름. 1번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노키아, 설계, 공장을 필요로 한 아젠다. 똑같은 흐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란반도체 탐방을 한번 다녀왔어요. 자, 조금은 바쁘신 분들이 있을까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란반도체 탐방 자료를 제가 좀 이제 첨부했고요. 애널리스트 7명과 같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증자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람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자람 구독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탐방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제 소개를 좀 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나름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종목을 찾기 이전에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그다음 맞아. AI 산업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제주 반도체에 대한 먼저 상승한 이유, 근거를 알고 다른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나 지금 자란 반도체 이후에도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주 반도체가 과연 과거에 어떠한 기업이었는지.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제주 반도체 사물인터넷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란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실까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12월 뭐라고 나와 있죠? 작년부터 제주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그죠? 과거에도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이게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도 과거에 홈 IoT 기능. 자, 외부 환경에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거.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지금 확산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 이야기,
기업 이야기, 기사 읽어주기 모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후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산업은 어떻게 할까요? AI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어떠한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산을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고개를 들게끔 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떤 산업을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브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공부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보시죠라는 표현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건요. 자,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누구나가 주식을 잘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약간 공공의 채널을 제가 만들었고요. 만든 지는 벌써 작년 7월 16일 되고 있네요. 3년 전에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내드리면서 방에서도 이렇게 자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이슈가 있었죠. 대피명령 해제, 이란 공습은 끝났다. 단기적인 악재는 소멸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뉴로모픽 칩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자,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악재와 호재가 생겼을 때, 먼저 산업군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을 먼저 보자. 그리고 산업, AI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 산업.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세력들도 항상 산업을 보고 들어온다. 제가 이제 그 책도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탑다운 방식.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죠. 절대 종목에 빠져들면서 위를 시장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큰 판을 보고 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주식 자르면 원이 없겠다라는 공공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자, 삼성 SDI도 역시나 시설 투자한다. 엔비디아 4% 급등 나왔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꾸준히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코멘트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자극을 받아라라는 뜻으로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주식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를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9일날 날짜죠.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요. 여러분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단발적인 투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서 시작 안 했죠. 14%까지 급등했죠. 결국은 뭐냐면 산업의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 추이를 예측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죠. 오를 때는 잘라먹게 해버리죠.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알테오 전에 블록딜 정리. 자, 시장에서 산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부 다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통해서 가장 빠른 정보를 일러드리고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AI 산업군이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있죠. 오픈 AI, 그죠? 이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거의 AI 이야기는 제가 거의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선익 시스템 아주 오래 이제 20일 날 일러드렸던 거지만 보세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일러드릴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채널에 들어오시고요. 만일에 자란반도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이제 문자를 통해서 받으실 분들도 제가 이제 공공의 채널이고 통신사에서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공공의 채널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부여받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매도 타점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제주 반도체와 자란 반도체는 같은 산업, 거의 99% 똑같은 산업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자, 가격 조정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느 가격에 이렇게 주가가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고 조정받고 다시 올랐죠. 근데 증자 이슈가 있게 되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부분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얼마 가격에 그 특징인 누구에게 주식을 부여합니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할인가를 배정해요. 그럼 뭐냐면 주가가 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은 10% 할인으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분명히 급락해서 시장에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예정 사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항상 모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자란 반도체 탐방 자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급락 시기가 한번 분명 있어요.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아마 이제 제가 여기 첨부해 놨는데 기사 내용으로 이런 코멘트를 좀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자란 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요. 뭐라고 나오냐면 CP라는 이야기가 기사화 시킬 거예요. 만일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다음날 공시사항을 통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는 미리 팔아놓고 대기해야 돼요. 날짜까지도 표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계신 분한테 선의의 기운을 많이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텔레그램방 공부방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맞아요. 시장을 읽는 투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자란 반도체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 그죠? 비단 이 자란 반도체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람 그리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